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전략 전술이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가는 오래전부터 경제와 민간 분야는 물론 군사 분야에서도 밀접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현재 하마스와의 전쟁이 한창인 이스라엘의 전략과 전술에는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모두 한정된 자원과 병력으로 적대적인 주변국들을 항상 경계하며 유사시에는 언제든 총력전을 벌여 격퇴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술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불량국가 북한이 하마스를 비롯한 이슬람 무장 세력과 밀착되어 무기와 전술을 공유하는 터라 이스라엘도 이에 대응하는 비책을 세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방법을 참고해 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한국의 준비태세를 참고했다면 한국은 실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작전 수행 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의 도발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8일 가자 지구에 침투한 이스라엘 지상군이 북가자를 포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전 시작부터 지상군이 투입돼 지금은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는 동쪽에 이어서 홍해를 접하고 있는 서쪽 해안가까지 확보해 버렸는데요. 이스라엘 해군이 먼저 해안가로 함포 사격을 가한 후 지상군이 전차를 끌고 들어가서 통제권을 완전히 손에 넣은 것입니다. 북가자는 이곳으로 물샐 틈 없이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유일한 출구는 이스라엘군이 직접 통과시키고 있는 남가자행 민간인 대피 회랑뿐입니다. 하마스의 지도부는 지금도 여전히 북가자 안에 남아 게릴라 전술을 펼치면서 농성 중인데요. 봉쇄를 완성한 이스라엘은 이제 차례차례 이들을 사냥하고 있고, 이스라엘 방위군은 SNS를 통한 전황 설명을 통해 작전의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1월 6일 하루만 해도 군사시설, 관측소,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를 포함한 450개 이상의 하마스 시설을 전투기를 동원해 공습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습 이후 지상군을 전개해 관측소와 하마스 요원 훈련장, 지하터널 등을 장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밤새 이어진 공습으로 하마스 기반 시설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상과 지하를 불문하고 하마스의 테러 인프라를 광범위하게 타격했으며, 특히 이 공격으로 땅굴 안에 숨어있던 하마스 현장 지휘관들도 다수 제거했다고 합니다. 개전 이후 이스라엘이 처치한 하마스의 대대 및 여단 수준 지휘관은 12명 이상입니다. 이번 공습의 성과는 이스라엘의 복수에 있어서 더욱 큰 이해가 있었는데요.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신호탄이 되었던 하마스 무장대원 기습을 지휘한 데일 알발라 대대사령관 와이라스파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마스의 세력을 줄여나가면서 점령지는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하마스에 대한 완전 소탕을 선언하고 이후 가자 지구의 관리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얼마 전 성명을 통해 하마스와의 전쟁 3단계 목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1단계는 하마스 세력을 괴멸시키고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며, 2단계는 숨어있는 저항 세력의 제거, 3단계는 하마스가 없는 가자 지구 내에 새로운 안보체제 구축입니다. 여기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향해서는 전쟁을 빠르게 끝내고 싶다면 하마스와의 싸움에 협조하라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첫 번째 목표를 지목했습니다. 바로 하마스의 수장이자 지도자 야히야 시나르를 찾아 이스라엘에 넘기라는 것입니다. 야히야 시나르는 변절자로 지목된 팔레스타인인 12명을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스라엘군과의 인질교환으로 석방되었고 지금은 하마스의 수장인 인물입니다. 하마스의 수장이 된 후 시나르는 핵무기를 가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 등을 남기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경제에 관심이 많은 유화적인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면 뒤에서는 대규모 침공을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나르에 대한 오판부터가 하마스의 기습을 허용한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하마스의 기습 침공은 모두 시나르가 기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은 가자 지구 내 벙커에 숨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철저한 보복을 천명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시나르가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말했으며 갈란트 국방장관도 그를 제거 대상 1순위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현재 가자 지구에 대한 소탕 작전이 거의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국제사회는 종전 후 이스라엘의 점령지가 될 가자 지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수장인 시나르를 제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얼마 안 가서 하마스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제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나르를 붙잡기 위해 특수부대를 동원한
위한 일종의 참수작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적지도부 참수작전은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존재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한국의 경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김새를 보이면 가장 먼저 평양으로 달려가 김정은을 체포 혹은 제거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작전이 있다는 소문만 있었고 정확히는 밝혀진 적이 없었는데 북한의 위협이 노골화되자 2017년에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참수작전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장사정포 전력이 늘어나서 이젠 선제 타격으로도 일일이 제거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자 차라리 이들 무기 사용을 지휘하는 소소위적 수뇌부를 사전 제거하여 지휘 통제 능력을 약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수작전만을 목표로 하는 특수전부대인 특수임무여단에는 공군과 육군 특수부대가 함께 소속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미군의 특수부대 역시 투입됩니다. 미군의 경우 사담 후세인이나 오사마 빈라덴 등을 참수작전으로 처치한 경험이 있고 한국은 이들의 노하우를 배워 북한을 상대로 감행할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이 작전 계획의 존재를 공표함으로써 김정은이 자신의 신변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을 받게 하여 심리전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고한 한국의 사례는 또 있는데요. 바로 비무장지대 DMZ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얼마 전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전쟁 이후에 가자 지구의 안보를 책임질 것으로 본다면서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하마스의 공격이 일어났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등의 서방 국가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한 발 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성명을 통해 하마스 소탕 후에도 가자 지구를 통치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사실상 이스라엘의 수중에 떨어진 북가자는 UN 평화유지군의 관리하에 비무장지대, 즉 DMZ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DMZ는 한국 전쟁 종전 후 가장 흔하게 대두되는 휴전 방식이 되고 있는데요. 비무장지대라는 완충지대를 통해 양측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 확연하게 마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가자는 계속되는 군사작전으로 초토화되어 대부분의 사회적 인프라가 괴멸된 상태이고 사방팔방에 불발탄이 굴러다니는 통에 당분간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게다가 땅굴이 거미줄같이 퍼져 있는 북가자의 땅을 다시 팔레스타인에게 돌려주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를 격리해두던 전쟁전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방식을 이스라엘이 참고하여 도입하는 것은 북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초기부터 북한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에게 무기를 수출하고 땅굴 건설 기술을 제공하는 등 상당히 밀착된 관계라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얼마 전 하마스를 통해 이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하마스 고위 간부가 북한이 하마스 동맹의 일부이며 언젠가 하마스가 북한과 손을 잡고 미국을 함께 공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지난 5일 이스라엘의 현지 매체에 의하면 하마스 고위급 간부 알리 바라케가 레바논 뉴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우리 동맹의 일부이고 이번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워싱턴 DC까지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마스라는 못된 송아지가 자기 엉덩이에 북한이라는 뿔이 달렸다고 자랑하는 꼴이나 다름없는데요. 이 발언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개전 이후 북한이 하마스의 무기를 수출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보다 확실히 증명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슬림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공통의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의 군사동맹을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2002년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북한, 쿠바 등을 지원국으로 분류하며 악의 축이라고 언급한 데 반발한 중동의 언론에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알리 바라케가 북한도 하마스의 동맹이라고 언급한 걸 보면 북한 역시 저항의 축에 소속된 이슬람 군사 동맹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하마스와의 연계설을 부정하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 대원이 북한제 F-7 발사기로 추정되는 무기를 들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자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제 무기가 하마스에 지원됐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이며 팔레스타인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이스라엘을 비호하고 두둔하는 미국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발언은 오히려 북한이 하마스와 동맹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해외 전문기관들에서는 예전부터 이어져온 북한과 하마스의 연계를 지적해왔으며 북한의 무기 공급을 이스라엘 내에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호비 마이클 선임연구원은 오랜 시간 동안 봉쇄된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일반적인 루트로는 무기를 구할 수가 없었음에도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었던 건 북한이나 이란 등 외부에서 무기를 지원해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공교롭게도 한국과 북한이 묘하게 얽혀있는 형국인데요.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군은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지켜보고 분석하여 전술교리와 대북한 전략을 재검토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